예, 소개 감사합니다.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패치를 사용한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, 사실 이거 뭐 얘기하기 시작하면 인디케이션이 먼저 나와야 되고, 그럼 또 이제 뭐 정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얘기가 너무 복잡할 텐데, 오늘은 서지컬 테크닉에 대한 얘기니까 이 프라블럼과 디시전을 어떻게 하는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리테어는 여전히 굉장히 많고, 라지 매시브에서 적어도 50% 이상의 리테어가 있는 것으로 계속 보고되고 있고요. 그래서 패치 오그멘테이션이라는 거는 리테어가 되는 경우를 생각하면 결국 이제 메카니컬하게 약하거나 아니면 바이올로지컬하게 힐링될 수 있는 스캐폴드가 없는 경우니까, 이런 경우에 갭 포메이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패치 말고는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패치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나쁘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, 메타아나리시스 최근에 이제 몇 년치를 보면 어느 메타 분석에서도 패치를 사용하면 리테어 레이트를 한 절반 정도, 오드 레이셔로 치면 한 0.39 정도로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거는 뭐 지금 이제 이론의 여지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. 패치의 가격이 이제 코스트 이펙티브에서 문제가 많았는데, 앞에 그 노영민 선생님이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, 요새는 패치 자체가 굉장히 뭐 좀 가격이 내려가기도 해서, 그래서 패치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어려운 허들은 뭐냐면 시간이죠. 그래서 수술 시간이 논문에서는 한 30에서 90분이라고 돼 있는데, 제가 예전에 그 SCR 처음 할 때 4시간 정도 걸렸거든요. 그래서 수술하다가 중간에 뭐 넬라톤 해야 된다 그러고 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, OR 턴오버 타임이 늘어나고 마취도 오래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. 그다음에 서전도 너무 힘들고, 이대만 생기면 이제 시야도 나빠지고,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익스펜시브한 코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패치의 타입을 먼저 결정해야 되는데, 뭐 ADM 많이 쓰기도 하고 제노그래프트, 오토그래프트를 뭐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, 신테틱 뭐 또 최근에 나오기도 하고, 그다음에 또 최근에 나온 뭐 리제네텐 같은 이제 바이오 인덕티브 스캐폴드도 있는데,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튼튼하지만 핸들링하는 시간을 많이 필요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이게 타임과 스트렝스를 트레이드 오프 해야 되는데, 너무 두꺼운 거는 뭐 당연히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있고, 그래서 지금 이제 스위스팟은 보통 그냥 논문으로, 개인적인 선호가 당연히 있겠지만 논문에서는 한 1에서 1.5mm 정도의 더마를 쓰라고 돼 있고, 더 시간을 줄이면 이제 바이셉스 롱의 텐더를 쓰면 훨씬 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처음 강조하고 싶은 건 프리 오퍼레이티브 플래닝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는 건데, 우리가 이제 MRI를 보면서 테어 사이즈나 리스트렉션, 패티 인필트레이션, 뭐 티슈 퀄리티 이런 거 물론 보지만, 되게 중요한 게 패치의 사이즈를 수술 전에 미리 결정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사실은 수술 안쪽에서 하게 되면은 시간을 전체적으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더 잡아먹게 됩니다. 그래서 결국에 이제 클락 다이얼, 글래노이드 클락 다이얼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, 엔티리어 슈피리어냐, 뭐 포스terior 슈피리어냐, 12시 기준으로 2시 쪽이냐, 1시 쪽, 10시 쪽이냐, 이 방향과 크기의 사이즈를 사실은 수술 전에 이미 MRI를 보고 결정을 해서 환자가 마취되고 드랩을 하는 동안에 사실 프리퍼레이션을 해야 뭐 전체적인 커버리지나 시간을 아끼는 면에서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패러럴 백 테이블 프리퍼레이션이라고 그 논문에 나온 개념인데, 이쪽에서 인덕션, 스킨 프리퍼레이션, 드랩, 그다음에 포타임 메이킹 하는 동안에 반대편 테이블에서는 패치 까고, 패치 중에서 이제 하이드레이션이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. 그것만 해도 한 10분에서 20분이 잡아먹힙니다. 그래서 플랜 사이즈를 한 5mm 정도 더 여유 있게 미리 트리밍을 해놓고, 아티큘라 버잘 사이드 마킹하고 포커너 수척까지 동시에 진행이 되면 여기서 10에서 15분 정도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. 서지컬 스트레일러지인데, 최근에 저도 이제 그 리제네텐을 써봤는데,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 코스트 이펙티브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컨트롤시가 많습니다. 근데 리제네텐 자체의 어떤 제품만 놓고 보면 사실 피크 스테이플러 픽세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, 이 시간은 제가 본 게 아니라 논문에서 가져온 겁니다. 평균 어태치먼트 타임이 한 5분에서 8분이라고 돼 있거든요. 어떤 패치를 사용한 방법보다 가장 빠르기 때문에, 사실은 시간적인 측면만 생각하면 이런 제품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프리로디드하는 방식인데, 온레이와 인레이가 있는데, 저는 개인적으로 인레이 패치라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온레이로만 하고요. 만약에 온레이가 안 될 것 같으면 그 수술은 사실은 패치를 쓰는 오그멘테이션 하면 안 됩니다. SCR이나 텐던 트랜스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. 그래서 로테 커플을 먼저 꼽아놓고, 그 다음에 그 위에 오버래핑하는 패치를 쓰고, 패치를 뜰 때 마진은, 이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패치 수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패치 자체가 많이 걸리는 게 아니라, 패치를 하다가 중간에 뜻대로 안 되거나 망가졌을 때 리커버리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됩니다. 그래서 항상 이 수철을 뜰 때 다시 한번 뜨는 일이 안 생기게 한 3mm 정도의 마진 안쪽에서 뜨는 게 중요합니다. 여기서 대략 한 10분 정도의 시간이 결정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나타잉을 해야 되는데, 되게 저희가 습관적으로 아스트로스코피 나타임을 굉장히 타이트하고 여러 번 하게 하는 게 이제 몸에 좀 배어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그 산호 논문도 그렇고
이 오그멘테이션 한 걸 보면 미디알로 쪽에 있는 타일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은 리테어도 높아지고 사실은 결국에 이제 패치의 메디알과 라테랄 픽세이션하는 거 트레이드 오프 관계이기 때문에 미디알 사이드를 너무 단단하게 누르면 결국 라테랄 사이드에서 터지는 리테어가 생깁니다. 그래서 미디알 사이즈는 낫을 굉장히 좀 줄이고 적게 하고 그 다음에 텐던을 뚫었던 걸 반드시 그 패치를 패스해서 리유즈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. 라테랄로는 또 어떤 선생님들은 여기서 그냥 뭐 앵커를 받고 여기서 리페어하신 분들도 계는데 이 스위블락이나 풋프린트 같은 셀펀치 라테랄을 쓰면 여기서 시간이 한 4분에서 8분 정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이제 캐뉼라 베이스 딜리버리인데 사실은 이 패치를 안쪽으로 집어넣는데 부피도 되게 시간이 좀 두껍고요. 벌키해서. 그래서 델토이드를 좀 제끼고 들어가는 게 되게 힘들고 그다음에 이 패치가 들어갈 때 너풀거리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. 그래서 사실 이제 SCR하고 패치를 해보면 저는 SCR이 좀 훨씬 더 쉽다고 생각하는데 이 글래노이드를 잡아놓고 패치를 집어넣는 거하고 실의 힘만으로 안쪽으로 넣는 거하고는 좀 되게 난이도가 틀립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 과정에서 한번 또 뒤집히면 또 시간이 엄청 들기 때문에 그래서 8에서 8.5mm 큰 캐뉼라를 쓰시고요. 캐뉼라도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이 캐뉼라 뽑고 보통 병원에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산부인과나 이비인후과에서 스페큘럼이 있습니다. 그걸 사용하면 조금 더 편할 수도 있고요. 근데 보통은 두 가지의 셔틀 수처를 쓰는데 뒤에서 보시겠지만 만약에 필요하면 네 가닥을 써서라도 절대 들어가는 과정에서 뒤집히거나 이렇게 윙클이 생기지 않게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모양을 잡을 때 보통 이제 모양이 우는 게 라테랄 쪽의 코너에 이 풋프린트 라테랄로를 박을 때 여기서 모양이 좀 약간 지저분해지면 또 이게 되게 옵세시브한 분들 많으니까 그걸 또 고치고 어쩌고 하다 또 20-30분이 날라가거든요. 그래서 반드시 라테랄로를 잡을 때 손이 4개가 필요합니다. 양쪽 마진을 잡고 스파이널 니들로 고정시키고 킹피셔나 그래스퍼로 마진을 딱 잡은 상태에서 한 번에 이걸 넣어야지 링클링도 안 생기고 전체적으로 시간도 절약이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엔트리로 들어가는 이제 그래프트를 서브아크론 스페이스로 밀어넣는 전체 과정을 한 3분 정도로 목표를 하시고 이 과정에서 뒤집히지 않는 것까지만 하시면은 시간적으로 굉장히 절약이 되고 수처 매니지먼트가 되게 중요한데요. 뭐 이제 앵커 색깔마다 틀리게 하는 거는 뭐 다 알고 계신 내용이고 저는 이 여기 이제 그림으로 약간 뭐 좀 비슷하게 나왔지만 이제 색깔이 다른 앵커를 3가지를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항상 이 포탈로 이렇게 집어 넣을 때 실이 꼬일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. 그럴 때는 느바이저 포탈을 쓰시면 굉장히 편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제 느바이저 포탈 루틴으로 쓰진 않고 만약에 이제 넣는데 엔트리어 포스트리어 고정한 실이 좀 뒤집히거나 꺾일 것 같다. 그때 이제 그냥 무턱대고 집어넣으면 결국에 꼬이면 거기서 또 엄청난 시간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느바이저 포탈을 3개를 뚫어서 방향마다 실을 빼시고 그게 이제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전체적으로 훨씬 시간이 좀 세이빙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시스테믹 수처 매니지먼트를 하는 게 여기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시간 절약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정리를 해보면 이제 처음에 저희가 수술을 시작할 때 1.5mm 더마를 쓰고 나트리스 라테랄 앵커를 쓴다는 전제하에 스텝 1은 10분 안에 디스코 아크로플라스티 프리퍼레이션까지 하고 10에서 25분 사이의 구간에 메디알로 2개 앵커를 받고 텐던을 뜨고 그 다음에 라테랄로 실을 좀 빼고 그 다음에 그 시간과 동시에 패치가 트리밍이 되고 포커너 수처까지 해놓으면 이제 첫 번째 전반부가 완벽하게 진행이 되고 2, 3가 가급적 아주 동시에 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패러럴하게 진행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4, 5, 6는 이제 8.5 캐뉼라를 넣고 그다음 메디알 라타이를 하고 그다음 그 실을 라테랄로 빼고 거기서 이제 받고 마지막에 포지션 리프팅 보고 지혈하고 하는 전체 시간이 1시간. 이면 아주 아이디어. 이 시간이 이제 아이디어한 거죠.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문제가 안 생긴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만약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하면 컨벤셔널 리페어에 비해서 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시간을 더 쓰고 수술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게 아이디어한 목표가 되겠습니다. 근데 이제 해보시면 그렇지 않거든요. 뭐 2시간도 걸리고 뭐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? 그러니까 이게 뭐 잘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하면 잘하면 되는데 잘못되는 경우는 원인은 뭐 몇 가지 정해져 있습니다. 첫 번째 이제 패치가 텐션이 많이 걸리면 리페어도 잘 안 되고 패치를 뜬 실을 타이하다가 패치가 힘을 받으면 실이 쭉 찢어져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. 그래서 릴리즈를 충분히 해야 되는 게 뭐 기본으로 돌아가는 원칙이 되고요. 패치 모양이 약간 우는 것 같다 아니면 약간 밸런스가 안 맞다 싶을 때는 여기서 픽싱을 한 다음에 그걸 바로잡는 거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립니다. 그래서 반드시 패치 모양을
수술 전에 MRI를 미리 보고 사이징을 하고 그 다음에 픽세이션을 잘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, 포탈 플레이스먼트가 아까 말씀드린 다이얼에 맞게 적당한 위치에 와 있어야 수처가 안 꼬이게 되고, 엣지에서 3mm 정도 이상의 마진을 뜨고, 너무 두꺼운 패치에 욕심을 내시면 이것도 시간을 또 많이 잡아먹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스피드가 중요한 건 맞는데 그건 이제 컨스트럭션이 잘 되고 난 다음에 얘기지, 이게 안 되면 결국은 시간을 주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고요.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. 그래서 패치의 적응증에 대한 얘기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적어도 문헌적으로는 리테어 레이트를 많이 낮출 수가 있고,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가장 큰 프라이스다. 프리 오퍼레이티브 플래닝에서 더 많은 시간을 줄일 수가 있다. 테크닉은 20분 정도 세이브할 수 있지만 이거는 스킬보다는 헤비에 관련된 것이다. 결국에는 패치를 잘 선택하고 포탈을 잘 선택하고 T 플레이가 잘 돼야 이 타임 세이브가 가능하다는 게 마지막 메시지가 되겠습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